여기가 우크라이나인지도 몰랐다. 개전 초기 포로로 잡혔던 러시아군이 했던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라며 포로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군이 정말로 길을 몰랐다는 정황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일례로 러시아군은 개전 초기부터 지금까지 공격 지점에 제때 도착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동 중 부대 간 거리를 유지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전쟁이 터지자마자 모든 도로 표지판에서 지명을 지워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에서 낙오된 차량이 속출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길가에 홀로 덩그러니 있는 장갑차 전차를 파괴하거나 노획하면서 큰 전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면서 왜 지도나 GPS 같은 장비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우선 러시아가 자랑하는 GPS 글로나스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어나니머스의 사이버 공격을 받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나스를 대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작전 지도를 꺼냈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군이 SNS를 통해 이를 증명할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바로 러시아군이 사용하던 지도입니다. 충격적이게도 러시아군이 사용한 지도는 1993년 기준으로 제작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만든 지도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지난 30년 동안 우크라이나에는 새로운 도로와 시가지가 잔뜩 생겨났습니다. 이러니 구닥다리 지도를 든 러시아군이 길을 찾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수량이 부족해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도를 주문하다 적발되는 총극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한심하다고 말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인데요. 결국 러시아군은 궁여지책으로 몰래 밀반입한 휴대폰이나 우크라이나 현지인의 휴대폰을 약탈해서 GPS를 운영했습니다. 자타공인 세계 2위의 강군이었던 러시아군의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러시아군의 추태는 러시아군이 현대전의 기본인 네트워크 중심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었음을 방증합니다. 네트워크전은 네트워크 중심 환경으로 변모한 전쟁에서 지휘통제와 감시 정찰을 네트워크로 통합해 작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말하는데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네트워크 전력량은 3류 군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미래전에 대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군은 일명 하이브리드전이라고 불리는 전쟁을 계획했었는데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정보전을 활용해 적국의 군대를 무력화하는 비군사적 수단과 강력한 러시아군의 타격력을 이용한 군사적 수단을 혼합해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러시아군은 타격 능력 확대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네트워크 전 장비조차 제대로 보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 부족과 방산 비리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무기체계에 네트워크 장비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름 개량을 한 T-72B3 같은 신형 전체 역시 사정이 그리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의 기갑부대들이 전장 항복판에서 길을 찾아 헤매다 뿔뿔이 흩어져 각계격파당했는데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의 작전 역량의 부족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 역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현재 국군은 KGX라는 이름의 합동 C4I를 통해 육해공군의 지휘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제대는 육군의 ATCS, 공군의 AFCCS와 같은 여러 C4I 체계를 통해 전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TCS의 경우 GPS 장비를 통해 각 제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령을 하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TCS 자체의 연동 기능을 활용해 포병의 BTCS A1 계산기에 직접 사격 명령 하달도 가능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없는 러시아군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군대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장비들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BTCS A1의 경우 개발 시기에 탑재된 낡은 지도를 아직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러시아군과 같이 목표를 오판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당연히 우리 군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개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BTCS A2와 ATCS 개량 사업을 통해 약 2024년 이내에 네트워크 장비의 최신화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한시라도 더 빨리 더 많은 신형 장비가 도입돼야 합니다. 우리 군이 이번 전쟁을 교훈 삼아 노후화되고 관리가 안 된 무기 체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알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마리우폴 수비대에서 러시아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수비대에 따르면 러시아가 드론을 이용해 무차별적인 화학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서방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상세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긴급 행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포위한 마리우폴로 조사단을 파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역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현실적으로 러시아군이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화학무기 사용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화학무기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방어가 상당히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4월 12일 현재 마리우폴은 아직도 함락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4월 10일자 전황지도에서 그다지 달라진 게 없는데요. 수비대 결사항전에 가로막혀 이틀이 지난 지금도 동서는 아닌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세계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러시아군의 전투력이 그만큼 낮기 때문인데요. 이를 증명할 자료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채창군의 교전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견착, 조준사격, 탄창교환, 은원패 등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전투를 하는 건지 민간인이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시가지에서 이렇게 전투를 하는 것은 그냥 죽여달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체첸군과 러시아군 전체의 기본적인 작전 역량이 매우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 시가지 내의 기갑부대가 도로를 따라 무지성으로 밀어내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요. 아군과 떨어져 도로를 따라 깊숙이 진격하다가 각계격파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전쟁 내내 마리우폴로 진입했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측면을 내주며 여러 차례 부대가 완전히 와해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은 사실 시가전에서 그다지 좋은 작전이 아닙니다. 도시의 모든 건물을 완전히 파괴하고 한 채 틈도 없이 물샐 틈 없는 포위망을 구축할 게 아니라면 오히려 적의 숨기 좋은 은폐물을 늘려주고 러시아군의 기동을 막는 장애물을 늘리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러시아가 전진을 하고 있으며 폐허가 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도시다라고 말하면서 러시아가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도시가 파괴되는 것과 야전에서 진격을 하는 것이 승리라면 옛 나치 독일이 소련을 꺾었어 했습니다. 당시 독일은 압도적인 화력과 장비로 스탈린그라드를 폐허로 만들고 카프카스 산맥까지 진격했는데요. 그러나 소모전이라는 수렁에 빠져 병력 손실만 반복하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로 주력을 잃고 기껏 점령한 볼보강 서쪽의 도시들과 카프카스의 유전지대를 토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무리 많이 전진하고 많은 도시를 파괴한들 우크라이나군을 포위 섬멸하거나 핵심 대도시를 장악하지 못하는 이상 러시아가 전쟁에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무능한 러시아군 상층부는 현실을 부정하며 병사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며 돌격 명령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불과 수킬로미터를 전진하기 위해 수천 명의 러시아군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러시아의 모든 젊은 남성이 몰살당할 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상황을 바꿀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러시아 정부의 디폴트가 가시화된 것인데요. 러시아에서 본격적으로 디폴트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러시아의 디폴트는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디폴트를 통해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면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한 러시아가 전쟁을 포기하거나 푸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돼 러시아가 전쟁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난 수일간 세계 여러 신용평가사가 러시아의 신용평가 등급을 언제든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는 선택적 디폴트로 지정하면서 이런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11일 러시아의 국영철도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국영기업들의 연쇄 파산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휴지 조각이 된 루브라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천연가스 수출 대금을 루브라로 받겠다는 러시아가 더 이상 파산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러시아 정부가 이제는 국채 발행조차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러시아의 경제 붕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설령 디폴트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푸틴이 전쟁을 포기하거나 반대파에게 실각당할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수십 년간 독재를 통해 러시아 내부의 푸틴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극단적인 전체주의 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이 내보낸 영상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신 장면은 러시아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사상교육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현재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 뺨치는 독재 국가가 됐습니다. 20년에 걸친 푸틴의 장기 집권이 러시아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인데요. 이런 조직적이고 강력한 선전선동으로 인해 현재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이 제시하는 비나치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외교 정책으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자국에 반대하는 모든 국가들을 나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민혁명을 거쳐 민주화를 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발트 3국,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몰다바 등을 비나치화하자는 주장이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 러시아 국민들의 광기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에 대응하는 모든 나라들을 나치로 몰며 끝없는 전쟁을 벌이려 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연설에서 러시아인들이 독재자 푸틴에 의해 빈곤과 무법에 길러졌으며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역사 문화를 파괴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변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938개의 교육시설과 300여 개 병원을 의도적으로 파괴했다며 인종청소를 자행하는 러시아가 다음에는 어떤 나라를 노릴지 모른다고 경고하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적극적인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러시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털털하고 솔직한 데다 한국을 사랑하는 러시아인들만 접하다 보니 러시아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인데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